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군 이래 세상을 가장 어지럽힌 부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분노의 인파를 서울 시내 도심으로 불러들인 부부, 단군 이래 가장 위선적이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부, 이 부부의 공포스러운 연극도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 정겸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 특혜의 첫 번째 수혜자, 남편 조국이 두 번째 수혜자가 돼서 국민의 눈을 피해서 생쥐처럼 검찰 총사로 들어갔습니다. 조국은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거래해서 2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 이것이 민정수석 때 이루어진 일이어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론 자신의 돈도 투자가 됐습니다. 뇌물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세상에 속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허위 신고. 자, 두 번째는 조국의 소환을 앞두고 직전에 조국 딸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어떤 개인적인 형태로 준 노환중 전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의료원장, 이 사람이 2번이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입김을 행사한 것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딸에게 준 장학금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검찰이 2번이나 소환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위조. 네 번째는 각종 증거인멸,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모펀드의 운영 보고서를 급조해서 허위로 만들게 한 사실. 이것은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조국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것, 여기에 혹시 관여한 혐의, 이런 5가지 혐의로 검찰 소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아마도 조국을 기다리고 있는 검찰의 질문서가 1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A4 용지로. 조국은 아마 한두 차례 더 소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인가?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거의 구속하지 않는 그런 관례를 깨고 조국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소환을 지켜보면서 어저께 문재인이 냈던 2개의 메시지, SNS 메시지, 하나는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어제 전태일 49주기 추모일에 맞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 2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문재인의 가증스러움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젊은 근로자들과 서민과 또는 중산층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데 저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인가. 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엉뚱하게 자신은 마치
성인 군자처럼 저런 공자 말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의 몇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관련된 메시지.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란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한다.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조국 사태를 보면 이 나라의 많은 수험생들, 그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졸업 전후의 취업 준비생들, 직장을 갖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좀 더 제대로 된 직장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이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회를 더욱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수능 성적을 잘 받아도 이 조국 같은 이런 집안의 아들, 딸들은 허위 인턴 증명서, 각종 허위 스펙으로 수시라는 창구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정신은 더욱더 피 터지게 되고, 가난한 집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현실적인 그런 일의 사례가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상, 심리상으로 젊은이 느낄 좌절과 박탈감, 최선을 다해도 꿈이 이루기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전태일의 메시지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사의 뜻은 함께 잘 사는 나라였다고 믿는다.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 수능 메시지에 따르면 숱한 비바람을 젊은이들은 견뎌내야 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조국 딸이 받은 2천만 원의 장학금, 묻지마 장학금, 싹쓸이 장학금, 그 장학금만큼 벌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2시간씩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꼬박 일해야 됩니다. 야밤에 편의점에서, 맥도날드에서, 아니면 공사장에서 하루에 2시간씩 3년을 일해야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 딸은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이유로 그 묻지마 싹쓸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문재인은 자기 부인을 3박 4일 인도에 사실상 관광여행을 보내면서 자신의 대통령 전용기를 태웠습니다. 경호원, 수행원, 기름값 수억 원이 아마 허공에 날아갔을 것입니다. 부인이 타지마할을 보고 싶어하는 부인을 위해서 인도의 행사에 한국의 대표로 참가한다라는 위장 명목으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이 프레스티지 좌석 2등석이죠. 그리고 1등석, 2등석이나 1등석을 타고 일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다면 많은 국민들, 비행기 승무원들이 아마 다르게 봤을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는 16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아서 26억 원짜리 재개발 빌딩 투자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바로 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할 그 친구가 문재인이 얘기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조국이 잘 살고 김기식이가 잘 살고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그래서 열흘간 월급도 챙겨주고 아마도 비판이 없었다면 사퇴시키지 않았겠죠. 국민 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여비서 하나 달랑 데리고 9박 10일 동안 관광 여행을 즐겼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물론 국회의원 시절에 저지른 일이었죠.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사회, 최선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문재인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인생의 꿈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그 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됐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부채가 2023년이 되면 1,000조 원이 넘고 이제 그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 세대는 수능을 치른 이 18살짜리 어린 친구들입니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부채의 바위를 이제 이들 세대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저 일자리 생색내기 위해서 60세 이상들 단기 알바, 세금을 퍼부어서, 그리고 40대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어서 지금 18살짜리 이 수능 세대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수능과 전태일의 문재인 메시지를 보면서 그 가증스러움에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